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자료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타입스크립트가 대중화되면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의 자바스크립트에서 비교적 등한시되던 데이터 타입, 즉 자료형에 대해서 많은 개발자들이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타입 오브 연산자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대표적인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바스크립트의 타입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입 오브 연산자는 바로 뒤에 표현식을 넘기면 자료형을 돌려주는데요. 여기 오른쪽 브라우저 콘솔에서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입 오브라고 하고요. 뒤에다가 이렇게 숫자 1을 넘기면요. 이렇게 숫자 1의 자료형인 넘버를 돌려줍니다. 다른 예로 제가 이렇게 ABC라고 하는 문자를 넘겨보면요. 이렇게 ABC의 자료형인 스트링이 결과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타입 오브 연산자 뒤에 true라고 넘겨보면요. 이렇게 불리언을 돌려줍니다. 객체는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타입 오브에 이렇게 A1, B는 2라고 들어있는 객체를 넘겨보면요. 이렇게 object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표현식뿐만 아니라 변수나 함수를 상대로도 타입 오브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1을 저장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타입 오브 연산자를 이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상대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num이라는 변수에 지금 1이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1의 자료형인 number가 결과로 나옵니다. 함수도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이렇게 add라는 함수는 x와 y를 인자로 받고요. x와 y를 더한 값을 결과로 받아납니다. 그 다음에 이 타입 오브 연산자를 이 add를 상대로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펑션이 결과로 나옵니다. 타입 오브 연산자를 사용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타입 오브 연산자로부터 얻은 결과를 그 자료형의 클래스와 비교하는 것인데요. 타입 오브 연산자는 결과 자료형을 클래스가 아닌 문자열로 돌려주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타입 오브에다가 1을 하고 이렇게 넘버라고 하는 이 자료형을 나타내는 클래스와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과를 보면 이렇게 거짓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타입 오브 연산자는 이렇게 자료형을 문자열의 형태로 반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 넘버랑 비교를 해보면 참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입 오브가 무엇을 반환하는지 헷갈릴 때는요. 한번 타입 오브를 2번 연속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타입 오브 1이라고 해보면요. 결과로 스트링이 나오는데요. 왜냐면은 타입 오브 1의 결과가 문자열 넘버니까요. 그것의 자료형은 이렇게 문자열, 즉 스트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ABC라고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스트링이 나오고요. 이렇게 true를 넘겨도요. 스트링이 나옵니다. 즉 이 타입 오브의 결과는 자료형을 나타내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다가 숫자를 넘기든 문자를 넘기든 불리언을 넘기든 관계없이 이렇게 결과로 스트링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본 자료형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참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는 undefined인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 undefined 자료형에 속하는 값은 딱 하나 undefined 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값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undefined는 의도치 않게 누락된 값을 나타내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데요. 보통 개발자가 값을 설정하지 않았을 때 프로그래밍 언어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알아서 설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변수를 선언할 때 초기화하지 않으면 undefined가 할당되는데요. 이렇게 x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만 하고 제가 초기값을 할당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x의 값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undefined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x를 상대로 타입 오브 연산자를 실행해 보면요. 이게 결과로 undefined라고 하는 문자열이 나옵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도 매개 변수를 넘기지 않으면 역시 undefined가 할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함수를 하나 선언을 해볼게요. 이렇게 인자로 넘어온 x와 y를 객체 형태로 반환한 함수인데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f1이라고 인자를 2개 받는데 이렇게 인자를 하나만 넘겨보면요. 이렇게 결과를 보면 이렇게 x와 y를 키로 갖는 객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x에는 1이 할당되어 있는데 y에는 우리가 인자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undefined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널은 많은 분들이 undefined와 헛갈려 하시는 자료형인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널이 널 자료형에 속하는 유일한 값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널은 의도적으로 누락한 값을 나타내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데요. 아까 전에 undefined는 의도적이지 않게 누락한 값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널은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변수에 할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let x에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널을 할당을 해볼게요. 그러면 x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면요. 이렇게 널이 들어있고요. 제가 타입 오브 연산자를 이렇게 x를 상대로 실행을 해보면 object이 나오네요. 널이 안 나오고요. 이것이 타입 오브 연산자의 진짜 골 때리는 부분인데요. 사실 타입 오브 연산자가 이렇게 작동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의 굉장히 오래된 버그입니다. 명백한 버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의존하고 있는 레거시 코드가 워낙 많아서 알고도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널 체크를 할 때는 이렇게 타입 오브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널 자료형에 속하는 값은 널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값 자체가 널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논리 자료형인 불리언은 true와 false 이렇게 두 개의 값으로 이루어진 자료형인데요. 보통 if 분기문이나 while 반복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료형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타입 오브 연산자를 true를 상대로 사용하면요. 이렇게 결과로 불리언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false를 상대로 타입 오브 연산자를 실행해 보면 역시 불리언이 나오게 됩니다. 넘버 자료형은 숫자를 나타내는데요. 특이하게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다른 여타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달리 숫자형을 정수형과 실수형처럼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넘버 자료형으로 퉁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type of 1이라고 하나 type of 이렇게 1.23 이렇게 실수를 넘기나 동일하게 결과로 넘버가 나옵니다. 넘버 자료형에는 몇 가지 특수한 숫자도 있는데요. 보통 어떤 계산을 할 때 결과를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주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NAM, not a number의 약자죠. 결과로 넘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무한대를 나타내는 infinite도 이렇게 넘버가 나오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큰 안전한 정수를 나타내는 이 넘버 클래스의 maxsafe integer도 결과로 넘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넘버 자료형은 부동 소수점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1.1 더하기 2.2를 해보면요. 이렇게 3.3이 아니라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계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러한 미세한 연산의 오류는 숫자 계산에서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금융권 시스템이나 재무 회계 관련 소프트웨어에서는 치명적인 버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자료형인 빅인트는 넘버 자료형으로 정밀하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큰 숫자를 다룰 때 사용됩니다.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빅인트는 이렇게 숫자에다가 이렇게 뒤에 n을 붙여서 표현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타입 오브 연산자를 실행해 보면요. 이렇게 빅인트라고 하는 문자열이 반환이 됩니다. 빅인트 숫자를 만드는 다른 방법은 이렇게 빅인트 생성자에 이렇게 숫자를 문자의 형태로 넘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타입 오브 연산자를 실행해 보면요.
마찬가지로 결과가 빅인트로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빅인트 자료형이 실제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경우는 아직 못 접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자바스크립트에 이런 자료형도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나중에 실제로 쓰셔야 할 때 추가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링 자료형은 문자열을 나타내는데요. 특이하게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다른 여타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달리 문자와 문자열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스트링 자료형으로 퉁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type of a라고 문자를 넘겨도요. 결과로 스트링이 나오고요.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넘겨도 동일하게 스트링이 결과로 나옵니다. 심벌 자료형 역시 비교적 최근에 자바스크립트에 추가된 자료형인데요. 보통 어떤 객체의 특정 속성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type of 그 다음에 심벌이라고 하는 생성자가 있거든요. 이 생성자를 호출한 결과를 상대로 이렇게 type of 연산자를 실행해 보면요. 이렇게 결과로 심벌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반환이 되고요. 뭐 다른 예로 이렇게 심벌 생성자에 어떤 문자열을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실행해 보면 동일하게 심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심벌 자료형은 일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보다는 라이브러리를 개발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심벌 자료형 자체에 대해서는 다뤄야 할 부분도 많고 이번 영상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추후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을 좀 보태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모든 것은 객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압작 자료형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매우 넓은 영역을 아우르고 있는데요. 비단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객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러한 객체죠. 제가 복사해서 오른쪽에다가 붙여 넣으면요. 이렇게 결과로 압작이 나오고요. 객체 안에 뭐가 들어 있어도 마찬가지로 압작이 나오죠. 정규식이나 날짜와 같은 자바스크립트에 내장된 클래스의 인스턴스도 압작 자료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규식이 하나 있는데요.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보면요. 이렇게 결과로 압작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이 자바스크립트에 내장된 데이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생성한 객체도 이렇게 압작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우리가 직접 작성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인스턴스도 압작 자료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제가 type of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new user라고 해서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객체가 어떤 자료형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압작이 나옵니다.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배열도 압작 자료형으로 취급된다는 건데요. 간단히 실습을 해보면 이렇게 type of에 빈 배열을 넘기면 압작이 나오죠. 그 안에 이렇게 뭐 1이나 문자열과 같은 원소가 들어있어도 역시 압작이 나옵니다. 이 부분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을 지원하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도 마치 일반 값처럼 다룰 수 있는데요. 펑션 자료형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함수를 나타냅니다. 간단히 실습을 해보면요. 이렇게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할게요. x랑 y를 인자로 받고요. 그 두 개를 더한 값을 반환할게요. 그 다음에 이 add라는 함수를 상대로 이 type of 연산자를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결과로 펑션이 나옵니다. 물론 이 함수를 정의하는 표현식을 상대로 바로 type of 연산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클래스의 생성자도 일종의 함수이기 때문에 type of 연산자의 결과로 펑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저 클래스를 정의하고요. 제가 실수를 했네요. 여기 이렇게 괄호는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 type of 연산자를 이 유저 생성자를 상대로 호출을 해보면요. 이렇게 펑션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객체 자료형을 다룰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 생성자로 객체를 생성하면요. 이때는 압작이 나오게 됩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죠? 이거는 생성자 함수이고요. 이거는 그 생성자 함수로 생성한 객체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 화살표 함수 문법 있죠?
그래서 위에서 작성한 함수는 이렇게 화살표 기호를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에다가 바로 타입 오브를 사용하면요, 이렇게 문법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법 오류가 나지 않으려면요, 이렇게 이 화살표 함수 전체를 가로로 한번 감싸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과로 펑션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자료형을 알아낼 수 있는 연산자인 타입 오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다룬 9가지 자료형 중에서 undefined, null, boolean, number, string, symbol은 값을 바꿀 수 없는 원시 자료형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